자, 어제 미증시에서도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고리즘의 강우진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국 2030년까지 달에 100kW급 원자로를 설치를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보다 앞서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나사가 오는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해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나사 임시국장에 임명한 숀 더피 교통장관은 최근 내부 지시문을 통해서 우주 안보와 미래달 경제, 화상 탐사를 위한 핵심 기술로 원자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좀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한 4%대 상승이 나왔고요. 또 최근 SMR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오클로가 10%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금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는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제2의 마스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들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원전도 조선과 상황이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에 있었던 원전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규 기술 개발이나 원전 건설에 대한 정체가 이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가 약화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전략 산업에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죠. 다만 2천억 달러에서 원전 업계가 받게 될 실질적인 이득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2천억 달러 모두 다 원전에 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또 원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전 르네상스 한전 한수원 미국 진출하나라는 기사가 있는데, 자, 원전 10기를 건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2050년까지 4배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기가와트에서 4배 수준인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보통 원전 1기의 용량이 1기가와트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25년간 원전 300기를 신규로 건설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3배를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얼마나 볼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5년 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10기를 지을 계획인데, 일단은 자국에 있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물량을 다 담당을 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의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기 건설 비용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750억 달러, 하나로 약 10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감을 조금 따오게 된다면은 국내 원전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미국 원전 시장 전망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특히나 이 SMR 관련된 부분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25년 이전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로 꺾였는데 이것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SMR과 관련돼서는 지금 빠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속도가 가속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탈원전이 아니라 탈탈원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위기에 지금 몰린 유럽이다. 그래서 지금 각 이 유럽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도 그렇다, 그 다음에 뭐 프랑스도 그렇다.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주도한 독일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 원전 추진 현황입니다. 루마니아가 지금 8기, 프랑스가 6기, 체코가 5기, 그 아래 이 세 개 국가가 2기 정도를 추진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을 찾고 있다. 왜냐? 친환경 에너지, 즉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인 이 원전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 방산과 관련돼서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자, 1680도씨에도 거뜬하다. 두산에너빌리티 고온가스 터빈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 사업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진, 이 전투기 엔진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체적인 항공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였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 엔진 개발에 대한 부분에 노력을 좀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국산 엔진 개발 및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참여 준비 중이다 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이제 리포트 내용 몇 개를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자, 매출 같은 경우엔 전년 대비 10% 증가한 4.6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11억 원으로 12.5%의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다 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매출 증가는 신규 수주한 이 중동 가스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에너빌리티 부문이 이익이 증가를 했다. 그런데 밥캣 매출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자회사로 이 두산 밥캣이 포함이 되어 있고 50%가 넘는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좀 받는다. 근데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결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에너빌리티 부문에 대해서 더 밸류를 크게 받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주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자, 어쨌거나 지금 이 고수익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세는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보는 거죠. 자, 그리고 2분기 수주는 2조 원을 달성을 해서 현재 수주 잔고가 16조 원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 수주 가이던스 10.7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 자, 다시 한번 보지만 연결자회사의 영업실적이 전사실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아까 두산 밥캣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다만 에너빌리티 부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주가가 그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원전 이 사업 특성상 어때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적에 대한 반영 부분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모멘텀이 본격적인 증익으로 확인될 시점은 2030년대로 판단된다라는 것도 역시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새로운 수주에 대한 부분,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크게 부각을 받을 것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6만 원 중반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미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금 실리게 되면서 오늘 살짝의 상승 시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현재 증권사들이 제시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 밴드가 지금 76,000원에서 8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여유가 좀 남아 있죠. 그리고 단기 박스권 돌파 시에는 한 번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지금 높은 멀티플을 주고는 있는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가격대인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전 산업 자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6만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 그럼 지지선도 지금 이격이 있는 상황이고, 또 매물 부분도 역시나 좀 부재한 공백 구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6만원 정도까지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 두셨다가 차라리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잡는 그런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가격적인 부분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추가적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이슈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